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분들에게 회계팀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소개해드려서 나중에 취업 진로를 정하실 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딜로이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더스트리 경험을 쌓아 커리어를 확대하고자 2014년 2월에 나팀장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나팀장그룹은 자동차 산업에 속한 회사로 전 세계에 46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입사한 바로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5위 안에 드는 선진국에 있는 자회사 공장의 회계부장님과 차장님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이긴 했지만 그분들이 있는 플랜트는 자회사 46개 중에서 한국 모회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제출 기한도 잘 못 맞추고 제출한 자료도 틀린 곳이 많은 공장 중 하위 5등 안에 드는 편이어서 현지에서 KFRS 연결 추석 패키지 작성 교육을 하고자 출장을 간 것이었습니다. 자회사 회계팀 부장님과 차장님은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시골 할머니 두 분이셨습니다. 우선 매출채권 에이징 구간별 합계를 구해 만기 이내의 채권과 3개월경과 6개월경과 등 에이징 구간별 채권 잔액 추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매출채권 거래처별 명세서 엑셀 파일을 열더니 맨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옮긴 후 마우스로 500줄이 넘는 셀을 아래로 쭉 계속 드래그를 해서 맨 밑에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누르는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드래그를 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맨 아랫줄에 도착했을 때 마우스를 조심해서 놓더니 노트북 화면 아랫줄의 합계액을 빈 종이에 펜으로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석 패키지 엑셀 파일을 열더니 표 양식의 3개월 미만 에이징 칸에 숫자를 직접 쳐서 넣으셨습니다. 썸 함수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각 에이징 구간별로 합계를 일일이 손으로 구하고 계셨습니다. 한국보다 선진국에 있는 자회사라서 기대를 하고 갔던 저에게는 실망을 넘어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공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차 타고 3시간 반 이상을 가야 나오는 아주 시골에 짓습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0년간 토지 부상 사용, 5년간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공장 설립 비용은 작게 들지만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모회사 및 그룹의 다른 자회사들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영어도 서툴고 회계팀인데도 불구하고 회계를 공부한 적도 거의 없는 인원들이 회계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기업의 모회사 회계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회계팀 하면 1년 내내 전표만 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물론 전표를 치는 일도 합니다. 사원 대리 때 전표 치는 일을 하면서 업무를 습득한 후에는 과장, 차장이 될수록 점점 회사 내 다른 팀이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결산 프로세스 구축, KFRS 등 한국 회계 기준 교육, 자회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리뷰 등 마치 컨설팅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 모회사 회계팀에서 하는 업무를 주요 카테고리별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카운팅 엑셀 템플릿, 중국 12개 공장,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 한국보다 교육 수준도 낮고 입지 여건도 열악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회계팀 직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원천 데이터만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회계 처리 분계가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엑셀 템플릿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자회사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매출채권 에이징 스케줄에 따른 빅4 회계법인 전이율표를 적용한 대손 충당금 계산 템플릿, 거래처별 월별 매출액과 워런티 클레임 보상액 데이터만 넣으면 판매 보증 충당부채 회계 처리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워런티 템플릿 등 주요 계정들에 대해 엑셀 템플릿을 개발합니다. 자회사 회계팀원들은 오로지 매출 세금 계산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매입 인보이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고 발생주의 어크롤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모 회사 회계팀에서 엑셀 템플릿을 개발해서 자회사에 제공합니다. 회계정책 개발. 케어프레스는 원칙주의 회계 기준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얼마까지가 자산이고 얼마 이하는 당기 비용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케어프레스는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을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회계팀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거래 유형에 대해 그룹 회계정책 문서를 개발하고 자회사에 교육을 해야 합니다. M&A. 글로벌 기업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M&A를 통해 인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2014년에 나팀장그룹에 입사한 이후 해마다 M&A가 있었으며 자회사의 설립, 청산도 약 6건 정도 됩니다. M&A를 하게 되면 회계팀은 인수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PPA를 해서 연결재무제표가 자회사의 역사적 원가주의 재무제표로 작성되지 않고 인수한 시가주의 재무제표로 작성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발행하고 경영진과 주주사에게 보고를 하고 매 분기별 연결 결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분야에서 합병 후 통합 작업, Post Merger Integration, PMI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인수한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현지 회계 기준과 한국 케어프레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 유형별, 계정별로 나팅장그룹의 회계정책이나 프로세스와 인수한 자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프로세스가 다를 것입니다. 이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컨설팅 성격의 업무 이외에 회계팀의 코어 밸류인 월 결산을 합니다. 자산 규모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 처리를 외부 회계사무소에 맡기거나 격리 한 명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 규모가 외관법 대상이 되면 회계팀 규모가 점점 커지며 회사가 2조 이상의 대기업이 되면 회계팀 혼자 전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모든 부서가 전표 처리를 합니다. SAP 등 시스템 자동 분계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에 오류는 없는지 재무제표 분석적 검토 등을 수행해서 검증을 합니다. 분기별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도 작성하여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자료도 작성하며 기말에는 주주총회 영업보고서 자료도 작성합니다. 46개 해외 자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 일정 계획을 리딩하고 감사기간 중 이슈가 발생하면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해외 자회사 감사인과 직접 토론을 벌이는 일도 많습니다. 회계는 경영의 언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공장 설립, 연구개발, 제품 양산, 물류, 판매, 품질 보증, 텍스, 자금 조달 등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시작과 과정, 그 결과가 전부 숫자로 회계 처리되고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는 이 모든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자문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회계로 오십시오. 글로벌 센터 오브 엑셀런스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양한 해외 출장 경험과 항공권 마일리지는 덤으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